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뉴스입니다. 치료 방법이 없어 과수 에이즈라 불리는 과수화상병이 올해도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충주의 사과밭 두 곳에서 나온 건데 전국에서 첫 확진 사례가 나타나면서 방제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너른 사과밭에 출입금지 통제선이 설치됐습니다. 바로 옆에서는 방제복을 입은 작업자가 나무를 베어냅니다. 이 사과밭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농가의 의심 신고로 검사가 이뤄졌고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홍로와 호지 등 10년 넘게 애지중지 키운 사과나무 440여 그루를 한순간에 잃게 생겼습니다. 가지가 마르고 이런 현상이 있으니까 신고를 한 거예요. 참담하죠. 충주의 또 다른 농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뭇잎이 말라가는 증상이 보여 신고했고 결국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급한 대로 병든 가지부터 제거하고 30년 된 사과나무 180여 그루는 이틀 안에 매몰할 예정입니다. 과수화상병은 주로 이맘때쯤 발생합니다. 치료제가 없어 예방만이 답인데 방제당국은 우선 주변 2km 이내에 추가 감염 농가가 없는지 긴급 파악에 나섰습니다. 일단 해마다 5월 상순경부터 화상병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현 시점부터는 일단 최대한 빨리 발견하고 제거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이제 농작업자분들은 현장에서 작업하시다가 의심 증상이 발생되시면 저희 농업기술한테 바로 신고를 해주시고. 지난해 충북에서는 과수화상병으로 103곳, 40헥타르에 가까운 과수원이 매몰됐습니다. 올해도 과수화상병이 나타나면서 방제당국은 위기관리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격상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도내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정치선전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학부모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체험학습체 갔던 영화 관람회에서 정치선전 구호가 적힌 팻말을 들게 했다는 건데 학교 측은 논란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진기윤 기자입니다. 지난달 26일 영화 다음 소희의 특별 상영회가 있었던 진천군의 한 영화관. 영화 시작 전 모 농민단체 회원들이 현 정부를 비판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도내 한 고등학교 학생 20명이 인솔교원 5명과 체험학습으로 관람을 왔는데 단체 회원들이 학생과 교원들에게 종이 팻말을 나눠주며 함께 들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한 학생의 학부모는 학교가 학생들을 정치 선전의 도구로 이용했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인솔교원들이 학생들이 정치 행위에 노출되는 걸 막지 않았고 시위에 동참하도록 위력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아이들의 정상적인 수업 교과 시간에 특정 정치 집단의 정치 선동에 아이들을 선전 도구로 내몰고 종이 피켓을 들려주면서 교사가 위력을 행사하는 게 정상적인 교육, 정상적인 가르침입니까? 또 해당 학교의 평소 수업이나 동아리 모임에서도 일부 교원이 정치 중립 의무를 어긴 발언을 했다는 주장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학교 측은 상영회에서 농민단체의 정치 행위가 예정됐다는 걸 모른 채 체험학습을 시행했고 인솔교원들이 학생들에게 시위 참여를 강요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정치 참여권이 있는 고등학교 2, 3학년 학생들이었던 만큼 정치 행위에 대한 노출을 차단했어야 했다는 주장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병행시킨 다음에 끝나고 들어가게 하는 시 옳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스스로 아이들의 선택을 정정해 주는 것도 결정적으로 위에도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 해당 학부모는 정치 중립 의무 위반 등의 혐의로 해당 학교 교원 5명을 충북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충북교육청은 사안 조사를 위해 감사부서에 해당 교사들에 대한 정식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대전, 세종, 충북 광역철도 구축 사업이 올해 제1차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어제 열린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부산, 양산, 울산 광역철도 등 4개의 철도 도로 사업이 예타 대상 사업에 포함됐지만 대전, 세종, 충북 광역철도는 예타 전 단계인 사전 타당성 조사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국토부는 5개 지방권 광역철도 선도 사업 가운데 이번에 제외된 대전, 세종, 충북 광역철도 등 3개 사업도 올해 안으로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란 입장입니다. 충북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어제 청주 임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옛 본관동의 상세한 보존 계획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문화재청과의 협약 내용에 따라 철거와 보존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주시는 떼어놓은 건축물의 일부를 안전상의 이유로 옆으로 이동시켜 보존하고 있다며 어느 곳에 어떤 방식으로 보존할 것인가는 설계 공모를 거쳐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생 증명서를 위조해 불법 입국한 외국인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재외 동포들의 경우 체류 기간이나 취업 범위 면에서 유리한데 이들은 이를 악용해 고려인의 후손인 것처럼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경찰이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브로커 A씨 집안에 들이닥치자 집안에서 출생증명서가 여러 장 발견됩니다. 출생증명서에는 어머니의 출생지가 대한민국으로 나와 있지만 모두 위조된 출생증명서들입니다. H2나 F4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직계 존속이 있으면 부여되는 비자와 체류 자격으로 특히 F4의 경우 체류 기간을 무기한 연장할 수 있고 전문직에 종사하거나 영주권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들은 A씨 등 브로커들을 통해 고려인의 후손인 것처럼 출생증명서를 위조한 뒤 국내에 들어와 지속해서 위조한 출생증명서를 통해 체류 기간을 연장해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즈벡 현지에서 출생증명서는 수기로 다 작성을 하는데 그 현지 총책들이 그 수기로 작성하는 그 모친의 민족 부분에 코리안이라고 이렇게 위조를 해서 이렇게 작성한 것입니다.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 5년 동안 H2 비자로 입국한 2만 3천여 명의 입국자 명단을 확인한 뒤 출생증명서를 위조하거나 알선한 27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들 중 A씨 등 브로커 3명은 3,000달러에서 많게는 1만 달러의 수수료를 받은 뒤 증명서를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우즈베키스탄보다 저희 한국이 임금 같은 게 상대적으로 훨씬 높다 보니까 이런 불법을 감수하고 입국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경찰은 우즈베키스탄 현지에 체류하고 있는 총책에 대해 인터폴의 적색 수배를 요청하는 한편 불법 입국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또 비자 발급 절차의 개선을 위해 이번 불법 입국 사례를 관계기관에 통보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청주 지역 아파트의 80% 이상이 노후됐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 청주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따르면 지어진 지 10년 이상이 되면 노후주택으로 간주해 지원이 가능하다는데요. 예산을 꼭 필요한 곳에 쓰겠다는 건지 선심성으로 집행하겠다는 건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홍우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시는 지난 2014년부터 매년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옥상 방수, 단지 내 도로 보수, 방범용 CCTV 설치 등입니다. 지금까지 모두 17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노후 공동주택의 가장 큰 기준은 조례에 근거해 건축된 지 10년이 지났는지 여부입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청주 지역 645개 아파트 단지 가운데 543개 단지가 낡았다는 얘기로 황당한 지원 기준인 셈입니다. 청주 자체를 이제 저희가 어느 정도 검토해봤는데 대부분 이제 10년이 기준이 됐더라고요. 물론 수혜 대상 주민과 세대수도 지원 기준이지만 일단 노후 아파트의 대상폭을 워낙 넓게 해놓다 보니 선택과 집중보다 나눠주기식으로 사업이 흘러온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려 325개 단지가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받은 것입니다. 앞으로 그 대상은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게 됐습니다. 청주시는 지난해 시의원들의 재량사업비를 없애는 대신 소규모 주민수건 사업을 노후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포함시켰습니다. 시의원들의 압박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때문에 청주시는 올해 확보한 22억 원의 이해 추경 예산을 통해 9억 원가량을 보태는 방안을 찾고 있지만 선심성 예산을 계속 증액하는 데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소규모 주민수건 사업이라는 게 폐지가 되니까 노후 공동주택 사업으로 편입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다 보니 그 산정 자체가 기준이 달랐어요. 그 과정에서 힘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현행 10년 이상인 노후 공동주택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장기 수선 중단금 같은 대비책이 있는 아파트의 경우 아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충주시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발견 시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포상금은 한 건당 5만 원, 연간 최대 20만 원으로 충주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위기가구란 도움이 필요하지만 지원받지 못해 어렵게 생활하는 가구로 충주시는 지난해 약 2천 가구를 발굴해 맞춤형 복지를 지원했습니다. 음성군이 전국 군 단위 최초로 충북 혁신도시 맹동면에 자율주행차 주차 시범 사업을 시행합니다. 음성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주소 기반 자율주행차 주차 시범 사업에 선정돼 국비 1억 7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맹동혁신 국민체육센터와 공영주차장 231면의 위치 정보를 부여하고 운전자가 자율주행차에서 내리면 차량이 스스로 빈 공간에 주차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됩니다. 소비촉진을 위한 2023 동행축제가 전국의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시작됐는데요. 충청북도는 개막 행사를 갖고 이달 말까지 경품 행사와 할인 이벤트에 돌입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전통시장에서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이 경품이 걸린 룰렛판 돌리기에 한창입니다.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장을 보면서 당첨의 기쁨도 누립니다. 엄마랑 같이 시장 구경 나왔다가 생각지도 못했던 행운을 얻었네요. 앞으로도 이런 행사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주 육거리 종합시장 등 도내 8곳의 전통시장에서 경품과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는 5월 봄빛 동행축제의 막이 올랐습니다. 복권 이벤트와 동요 콘서트, 삐에로 공연 등 지역마다 특색 있는 프로그램으로 꾸며집니다. 10,000원어치만 사셔도 상품이 많아요. 그리고 축제도 즐길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이 많이 찾아오셔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내 중소기업 제품들의 반값 할인 행사도 열렸습니다. 증평 인삼과 영동 와인 등 각 지역을 대표하는 제품들이 가정의 달 특판 행사 푯말을 내걸고 가지런히 진열대에 올랐습니다. 도내 11개 시군은 5월 한 달간 지역화폐 충전액과 인센티브를 최고 70만 원, 15%까지 늘렸습니다. 착한 가격 업소에서는 이용 고객 할인권 지급과 함께 SNS 홍보 시 편의점과 음료 쿠폰을 제공합니다. 온 오프라인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동행축제 행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지역 경제가 활력을 되찾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내 각 시군은 지역 온라인몰에서도 농산물 최대 60% 할인 행사를 시작하는 등 생산자와 소비자들을 위한 동행축제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에서 장애를 가진 아이들과 학부모, 교사들이 함께하는 운동회가 열렸습니다. 야외에서 마음껏 뛰어놀 기회가 많지 않은 아이들은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을 쌓았습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너른 청남대 잔디밭에서 올해 처음 열린 충북 장애 영유아 운동회. 아이들이 엄마, 아빠, 선생님과 함께 풍선을 불어 기다란 비닐봉지에 넣습니다. 풍선 봉지를 앞뒤로 빨리 전달한 팀에서 박수와 환호가 터집니다. 홀수와 짝수를 선택해 갈라선 아이들. 대형 주사위를 던져 나온 숫자를 맞춘 마지막 팀에게 푸짐한 경품이 주어집니다. 이어진 댄스 타임. 경쾌한 음악에 맞춰 잔디 위를 구르고 덩실덩실 어깨춤을 춥니다. 오늘은 내가 대한민국 대표 춤꾼입니다. 친구들이랑 같이 놀아서 좋아요. 잘 들어주세요. 최고예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선물 주세요. 선물 주세요. 청명한 하늘 아래 푸른 잔디 위를 마음껏 뛰어노는 아이들에게 이 순간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지적도 있고 자폐도 있고 또 이제 몸이 불편한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다 같이 함께 함으로 인해서 뭐 정보 교환도 할 수 있고 아이들이 이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장애를 가진 아이들의 안전한 운동회를 위해 충북 육아 종합지원센터 등 도내 4개 단체가 자원봉사에 나섰고 지역의 마트, 여행사, 식품업체 등은 도시락과 아이들에게 줄 경품을 준비했습니다. 운동회에 참여하면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아이들의 놀이, 그다음에 신체 활동, 그다음에 부모와의 추억 이런 경험들이 굉장히 소중하게 자리 잡힐 것 같아요.
아이나 기르기 좋은 1등도를 선언한 충청북도는 내년에는 예산을 늘려 조금 더 즐겁고 풍성한 청남대 운동회를 다시 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지난 1월부터 시행한 충청북도 의료비 후불제가 신청자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신청자 현황을 보면 65세 이상이 93명으로 가장 많았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뒤를 이었습니다. 질환별로는 임플란트가 164건으로 집중됐는데 다른 의료복지정책이 지원하지 않고 있어 신청자가 많았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충청북도는 어제 충북학사 서서울관에서 지역 국회의원 8인과 함께하는 예산정책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어제 간담회에서 김영환 지사는 중부 내륙 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 도심 통과 등 15건의 현안 사업에 대해 국회 차원의 지원과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또 충북선 철도 고속화와 충북 다목적 소방헬기 교체 등 57건을 내년도 국비 예산에 반영해달라고 적극 요청했습니다. 충청북도와 청주시 주식회사 이녹스 첨단 소재는 청주 오창 테크노폴리스에 2차 전지 소재 제조 공장을 신설하는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이녹스 첨단 소재는 2,500억 원 규모의 2차 전지 소재 수산화 리튬 제조 공장을 신설하고 200명 이상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입니다. 충북은 현재 2차 전지 생산액과 수출 비중이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청주 가드닝 페스티벌이 오늘 12일부터 15일까지 동부창고 일대에서 열립니다. 전시 분야는 작가 정원 5개, 기업 참여 정원 1개, 시민 참여 정원 12개로 다양한 정원 형태를 관람할 수 있고 행사 기간 이후에도 존치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CJB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